다음은 두 번째로 모바일 보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도 스마트 워크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IBM도 굉장히 다양한 모바일 인프라를 이제 기업 내 인프라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IBM 내 그런 보안 인프라에 대해서 IBM도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바일 이슈에 대해서 이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이제 그러한 모바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강제할 것인지 하는 이제 거버넌스적인 측면, 그다음에 모바일의 다양한 위협들에 대해서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 부분,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그런 그 컴플라이언스, IT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이런 다양한 측면에 있어서의 그런 그 모바일 위협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법적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한일교에서 크게 5가지의 그런 통제 영역들을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안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그 모바일에 특화된 이제 보안 정책이 이제 필요하겠죠. 모바일에 특화된 이제 보안 정책.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모바일 그 정책을 이제 고민하실 때 보통 보시면 가장 큰 오류가 이 PC, 이 일반적인 컴퓨터와 동일하게 이제 보안 정책을 이제 수립하시는 이제 좀 오류가 가장 많이 이제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모바일은 이 일반적인 이제 PC, 노트북 이런 거와 유사하지만은 실제 사용을 해보면 이제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에 특화된 보안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 모바일에 특화된 보안 정책 중에 하나는 이제 사용자의 사용 패턴, 사용 습관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보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첫 번째 도메인, People and Identity 부분에 대해서 인증 및 이제 접근 관리 파트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 이제 이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그렇죠? 모바일 환경에 대해서 이제 누가 사용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직무 기반으로 사용 그 층을 구분할 것인지, 아니면 뭐 직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위치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IB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사, 그 임직원 모두가 이제 이 모바일 환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그 시작한 단계에 보면은 영업사원부터 먼저 이 모바일 환경을 사용을 하고 점차적으로 다른 직무나 다른 부서로 확대되는 이제 그런 그 단계적인 접근 방법을 취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바일 환경에 있어서 이 데이터를 어느 수준,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어느 수준까지 제공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제공할 것인지. 그래서 PC나 뭐 노트북 환경에서는 어디까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이러한 분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접근 관리가 이제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 데이터 보안, 그죠? 두 번째죠. 두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 모바일 환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이제 암호화 되겠죠. 뭐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가 이제 굉장히 많이 필요하겠고요. 이제 암호화 이전에 이제 불필요한 그런 데이터, 뭐 개인정보라든지 기업 정보는 가급적이면은 이제 이 모바일 기기에 이제 저장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 있어서의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부분 이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앱에 대한,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악성적인 활동하지 않은 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기업용 앱스토어를 이제 구현할 이제 필요성이 있습니다. IBM도 이제 IBM 전용 임직원을 위한 그런 앱스토어가 별도로 있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용 앱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임직원이 이제 악성 코드나 뭐 이런 것들이 오염되지 않는 검증된 그런 앱만을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강제화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 기본적인 인프라에 대해서 보호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라고 하는 MDM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기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되겠죠. 모바일 기기를 관리를 해서 모바일 기기에 대한 뭐 등록이라든가 아니면 모바일 기기에 대해서 뭐 그 리모트 와이핑, 그죠? 리모트 와이핑이라든가 아니면 뭐 리모트 락 이러한 기능을 통해서 이제 모바일 기기를 이제 관리하는 부분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모바일 기반의 이제 안티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오염된 앱이라든가 오염된 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한 공격으로부터 이제 방어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 그런 그 접근 경로를 이제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제 VPN, 그래서 모바일을 위한 VPN 환경을 이제 제공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회사 내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물리적 보안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분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분실에 대해서 이제 하지 않도록 이제 교육하는 것. 사실 이제 교육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육에 대한 효과는 간과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임직원에 대해서 이 물리적인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분실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그런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IBM의 이제 보안 프레임워크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IBM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이제 보안 정책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이 각각의 그 항목들에 맞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보안 기술이나 보안 정책, 보안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개발하고 구현해서 이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모바일 보안을 고려하실 때 크게 이 5가지의 통제 영역과 그 다음에 어떠한 보안 정책을 가져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민해 보신다면 좀 더 안전한 기업의 스마트 워크 환경을 구축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빅데이터와 이제 보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보안하고, 그렇죠? 이 보안하고 이 빅데이터와의 상관관계가 이제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 보안에서 봐야 될 데이터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로그라든가, 그렇죠? 로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시스템 로그 있죠.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로그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안 솔루션. 그래서 보안 솔루션이라고 그러면 이제 뭐 방화벽, IPS, 그렇죠? 등등의 이런 솔루션들, 뭐 AV, 뭐 안티바이러스 솔루션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로고들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뭐 패키지, 굉장히 많은 전체 전사 인프라에 대해서 이 다양한 소스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동일한 하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된 케이스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연관된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로고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고도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ESM이라든가 이제 보안 관제 이쪽에서 보면은 또 이제 여러 가지 외부의 이제 침입이라든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인시던트에 대한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쭉 올라오겠죠. 그래서 이벤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IT 정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정책, 그 다음에 법규,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컴플라이언스나 오딧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 그죠? 굉장히 많은 소스로부터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뭐 출입 통제 로그라든지 통제 로그, 또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서빌리언스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CCTV로부터 이제 오는 뭐 위치 정보, 굉장히 많은, 근데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다 이제
발생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면서 그 다양한 이벤트와 인시던트와 로그들을 이제 생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소스와 수없이 많은 로그와 이벤트와 인시던트와 이 데이터들 가운데서 과연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느냐 하는 이 통찰을 갖기 위해서는 이 빅데이터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여기서 어떠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러한 인사이트들이 이제 만들어질 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보안 사고에 대해서 아니면 보안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좀 더 앞서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exploit이라고 하는 이제 공격 지점에 대해서 보통 보면은 이 공격을 이제 받기 이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활동에서 보면은 이제 취약점들이 있고요. 취약점. 이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뭐 위험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정책에 대해서 컴플라이언스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취약점에 대한 관리를 한다든지 취약점 관리를 보통 보면 이제 패치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구성 관리를 한다든지 구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들이 이제 공격 이전에 이제 미리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방하는 이제 그런 활동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번 공격이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면 이 공격을 이제 탐지하기 위해서 뭐 SIM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악의적인 행동을 탐지하는 이제 그러한 활동들, 그 다음에 로그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로스 캡처, 그 다음에 패킷에 대한 포렌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 사항들,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 공격에 대한 것들을 탐지를 해서 대응하는 사후 조치에 대한 사항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그에 대한 로그나 이 관련된 기술들도 보면은 공격을 기점으로 해서 공격을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 그 다음에 사후에 탐지하거나 탐지해서 조치하는 활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사이트에 대한 것도 가급적이면 이 공격에 대한 탐지보다도 공격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이쪽에 초점을 맞춰줘서 인사이트를 이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공격이 일어나기 이전보다 어떻게 하면은 공격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하고 실제 공격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좀 더 빠르게 이거를 탐지할 수 있는 얼마나 빨리 이 시간을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기술은 굉장히 보안에서 앞으로 필요한 기술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이제 분석할 때 이 기반 기술들을 보면은 좀 더 이제 지능화가 돼야 되겠죠. 굉장히 많은 데이터 중에 인사이트를 우리가 추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지능화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더 통합이 돼야 됩니다. 각각의 보안 기술, 인프라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런 것들이 뭐 연관되어 있긴 하지만 자동적으로 수집되고 모니터링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 인테그리티 돼서 이제 누수가 없이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인텔리전스 된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소스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스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이 소스들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벤트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이 이벤트에 대해서 좀 더 인텔리전스한 접근이 굉장히 요구가 됩니다. 현재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여러 이제 강의에서 보다시피 공격은 좀 더 지능화되고 다양해졌어요. 이런 지능화되고 다양화되고 굉장히 광범위한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빨리 인지하고 대응하고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인텔리전스가 필요합니다.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실제 정확하게 그 다음에 대응 가능한 그런 인사이트들을 이제 갖고 오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방어 체계의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종래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 다음에 사후 대응적으로
이제 보안 인프라를 이제 구성했다고 하면은 향후에는 좀 더 자동화되고 좀 더 사전 예방적인, 그래서 결국에는 기본에서 성숙으로, 성숙에서 최적화로, 최적화에서 이제는 좀 더 앞선 4세대의 보안이라 할 수 있는 보안 인텔리전스를 제공하는 그런 환경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성하기 위한 이제 실질적인 인프라, 이런 걸 이제 뭐 샘플 형태로 이제 구성을 좀 해봤습니다. 샘플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소스 데이터들은 이제 수집하는 인프라 되겠고요. 소스 데이터 수집 인프라 내에서도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모니터링 데이터라든가 컴플라이언스 관련된 데이터,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수집이 되고요. 수집된 데이터들은 이제 굉장히 큰 그 마스터 데이터 안에 이제 축적이 돼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이제 관리를 하는 거죠. 인포메이션을 관리하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인포메이션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분석하는 그런 그 레이어가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엔진과 그 다음에 이런 분석에 대해서 리포팅을 하고 대시보드를 제공하는 이런 영역이 존재를 하고요. 요 영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오퍼레이셔널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IT에 대한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든가 아니면 거버넌스나 컴플라이언스에 관련된 그런 매니지먼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는 이제 보다 큰 그런 수준의 이제 그런 영역에 아니면 보다 한 단계 성숙된 그런 관리 체계로 이제 이 보안에 대한 수준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안에 대한 인텔리전스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우리가 인사이트와 가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침입, 외부에 대한 공격, 외부에 대한 침입, 외부에 대한 공격들을 이제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대시보드 화면이라든가,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죠? 당연히 실시간으로 이 보안에 대한 위협을 탐지하고 관리하는 대시보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KPI를 관리하는 뭐 이러한 대시보드라든가, 아니면은 이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 KCI를 관리하는 이제 그런 대시보드라든가. 그래서 종래 이제 보안이 단순히 이제 ESM, 그죠? ESM이라고 하는 보안 관제 영역이죠. 보안 관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SIM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안 정책에 대한 보안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리 수준이 현재 이제 보안 수준을 한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이제 좀 더 발전돼서 이 ESM과 SIM을 통합해서 이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한 영역으로 좀 더 고도화시키고, 이 고도화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궁극적인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이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옮겨가는, 이게 이제 차세대의 이제 보안의 이제 로드맵이고요. 그 다음에 왜 보안 환경하에서 이 빅데이터 분석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서 이제 최신 IT 기술 기반으로 보안 동향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